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은 The New York Times Friday, June 28th, 2019, 2019년 6월 28일 금요일자 뉴욕 타임스 메모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Supreme Court rules on gerrymandering and census question. 대법원이 rules 판결했다, 결정했다. on 어디에 관하여? gerrymandering 자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다는 말, gerrymandering에 관하여, 그리고 또 census question, 인구 통계조사 질문에 관하여, decisions will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U.S. politics. 이런 대부분의 결정은 will have profound implication. profound는 심오한, 깊은, implication은 의미, 함축,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for U.S. politics. 앞으로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자, 이게 주 제목이고 이게 부 제목입니다. 이렇게 뉴욕 타임스가 약간씩 변해가네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제는 주 제목과 부 제목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 제목에서는 이렇게 부정사를 안 썼죠. 이게 주 제목 같으면 decisions to have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will have 했죠. The justices handed Republicans a key victory on gerrymandering and gave Democrats a potential win by delaying the addition of a citizenship question to the census. Justice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들입니다. 여기 있죠. 자, 총 9명입니다. 대법관들이 hand 하면 이게 동사가 되면 주다입니다. 손으로 주다, 안겨주다. Republicans, 공화당에 key victory, 주요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on gerrymandering. 우리말로 게리맨더링 이렇게 하죠. 게리맨더링 그런 발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안 쓰는 발음이고 보통 제리맨더링 합니다. 액센트는 앞에 있습니다. 자, 제리맨더링에 관하여 이 공화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And gave Democrats a potential win. 그리고 또 민주당에게는 잠재적인 승리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승리할 가능성이 하여튼 유리하게 됐다는 말인데 잠재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여기 게이브나 핸디드나 마찬가지입니다. By delaying the addition of a citizenship question to the census. 연기함으로써 addition 하면 추가, citizenship question은 이거는 이제 시민권 질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한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10년마다 통계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그걸 해서 또 그 10년마다 한 번씩 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조사가 그래서 인구조사에 어떤 질문을 이번에 백악관에서 넣냐 하면은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 시민이냐 이런 질문을 아예 앞에다가 확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불법 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구 조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 인구 조사라는 것은요. 유권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조사합니다. 그게 원뜻입니다. 뭐 한 살 먹은 애기서부터 몽땅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합니다. 상호는 관계없죠. 상호는 뭐 한 주에 2명씩 무조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선거구 획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년마다 한 번씩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 인구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 이런 조사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기피를 많이 할 사람은 주로 이제 민주당이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질문을 넣지 말자. 이거 왜 넣냐? 지금까지 한 30년간 넣지 않아. 한 30년 전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넣지 말자니 공화당이 무슨 소리냐? 그냥 넣어두자 이렇게 넣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 질문은 당분간은 넣지 말자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연기했습니다. 일단 2020년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유리한 것입니다. The two bitterly contested cases address a fundamental issue. 자, 이 두 가지의 bitterly contested case 하면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소송건입니다. bitterly contest는 다투다. 자, 이런 소송건, 케이스는 소송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address 하면 다루다 이런 말입니다. address는 뜻이 많죠. 뭐 연설하다 뭐 등등 많습니다. 여기서는 다루다입니다. A fundamental issue.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죠. 즉 뭡니까? 땡땡. 즉 how the political system allocates power. 미국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는가. 그렇죠. 하원 의원의 선거구 획정이 되는데 그 획정에 따라서 공화당이 유리하냐 민주당이 유리하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첨예한 그런 양당 간의
정치적인 사실은 문제였고 이번에 대부분이 제리맨더링 이 선거구 획정 자당 유리한 선거구 획정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은 대부분은 연방 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결할 결정할 권한이 없다. 파워리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그냥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각 주별로 합니다. 이거는 연방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주에 의원이 많은 당이 유리한 겁니다. 그 주에. 그러니까 그 주에서 선거구를 결정해버립니다. 연방 하원 의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의원이 많을 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그 당에 유리한 것이고 그 당이 인원이 적을 때 그 선거구 획정이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10년, 2020년 내년에 하죠. 또다시 인구통계조사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총 9명 중에 리버럴 블락이죠. 진보 진영의 대법관들입니다. 여기서는 보수 진영 대법관인데 이번에 그야말로 이 제리맨더링에 관해서는 딱 5대4가 나왔죠. 5대4. 이 사람은 라버츠, 이 사람은 이제 대법원장이고, 자, 하여튼 여기 여자분이 많고 여기는 남자분이 많네요. 주로. 하여튼 자, 다음 기사. In first debate, 첫 번째 토론회에서 Democrats clash on economy and immigration. 자, 민주당 후보자들은 클래시는 격돌하답니다. 이거 원래 와장창, 중창, 뭐 뚱땅 이런 그 의성어입니다. 이것도 클래시. 크래시란 말도 있죠. C-R-A-S-H. 그거는 이제 비행기 추락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소리죠. 클래시, 크래시. 뭔가 부서지는 소리죠. 격돌하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와 이민 문제에 관하여 격돌했다. 자, 여기 지금 민주당 1팀이죠. 1팀, 2팀. 2팀은 오늘 합니다. 후보자가 25명이 나왔어. 5명은 일단 탈락. 20명이 지금 편을 갈라서 1팀, 2팀이 나눠서 하면 워낙 지금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이렇게 한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많이 나온 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토론이 10명이 지금 하는데 20명이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10명씩 나눠서 하는데 아주 참 그렇습니다. 예. 자, candidates agree on the issues but diverge 혹은 diverge on the solutions. 후보자들은 동의했다. 이슈 하면 여기서는 문제점이죠.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트럼프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나 diverge on the solution,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다는 말입니다. 제각각입니다. 이제 Democrats level the stark critique of President Trump's management of the economy and immigration system. 자, 민주당 후보자들은 레벨 하면 이것은 원래 평지, 평면, 평평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되면요, 평평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총을 겨눌 때 어떻게 합니까? 총을 빼딱하게 겨누진 않죠. 총을 거기 목표물에 맞게 딱 겨누죠. 그래서 이 겨누다는 말이 원래 이것이 겨누다. 그래서 퍼붓다는 말이 여기서는 공격을 겨누다. 그러니까 공격을 퍼붓다. 스타크하면 이것은 강력한, 거친, 크리틱하면 이것은 비판입니다. 강력한 비판을 퍼붓다는 말입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s 매니지먼트. 자, 트럼프 대통령의 운영에 관하여 어디에 대한 운영? Of the economy and immigration system. 경제와 이민 제도에 대한 운영. 트럼프 대통령 운영에 관해 아주 거친 그런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But they split over how aggressively the next president should seek to transform the country along far more liberal lines. 그러나 그들은 여기 스플릿은 앞에 나오는 diverge와 똑같은 말입니다. split. 여기서는 과거형이죠. 과거형. 의견이 갈리답니다. 이렇게 D나 T로 끝나는 이름절의 꼭 이름절이 아니라 관계없습니다. 이름절의 이런 그 불규칙 동사 있죠. 이런 동사들은 대체로 이 3단면과 같습니다. split, cut, cost, let,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shut, 이런 말들, set, 이런 말들, spread, shed, 이런 말들. 자, 의견이 갈렸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over, 뭐에 관하여, over, 뭐뭐 위에서 뭐뭐에 관하여. how aggressively, 얼마나 공격적으로 the next president, 다음 대통령이 should seek to transform, try to. transform은 바꾸다, 변형식이다. 자, the country, 자, 이 미국을 along far more liberal lines, 훨씬 더 진보적인 노선으로 이 미국을 바꾸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렸다는 말입니다. 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파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10명이 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강력하게 세게 반대해야 된다. 세게 바꿔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좀 더 이렇게 좀 덜하게 이렇게 등등. 오늘 또 한 팀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기사. Arriving at G20, Trump once again assails America's friends. G20에 도착하면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assail 공격했다. 이 America's friends 미국의 우방들을 President Trump landed in Japan on Thursday and opened his latest foreign trip by lashing out at allies.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했다. 랜드는 뭐 착륙하다, 상륙하다. 이게 또 그 물고기를 탁 잡아서 육지에 상륙시키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하여튼 그래서 물고기를 잡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랜드가 물고기를 땅에 확 이렇게 상륙시키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뭘 잡다 그러니까 he landed a job 하면 그는 일자리를 잡았다,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도착했답니다. 이제 그 착륙했다죠. 목요일에 일본에 도착했다. 오픈 열었다, 개시했다. His latest foreign trip. 이것은 이제 뭐 가장 최근의 해외 순방입니다. G20 회의죠. 여기에 이거의 포문을 이제 개시했다. 방문을 어떻게 개시했냐 하면은 by lashing out at allies. 자, lash는 원래 채찍입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lash 이런 소리가 나죠. 거기에서 이 lash가 채찍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채찍을 휘두르다, 막 맹공하다, 공격을 퍼붓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며, 자 동맹국들을 비난함으로써 시작했다는 말은 비난하면서 그 해외 그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턱 와서 하는 말이 공격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the president, 자 이게 뭐 이제 밑에 한번 보시고, the president choice of targets, 대통령이 선택한 표적이죠. 자. Japan, Germany and India seem directly tied to his scheduled meetings. 일본, 독일, 인디아 이런 나라들이 seemed directly tied.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To his scheduled meeting. 그 회담 일정이죠. 이미 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비난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지금 시진핑하고도 없습니다. 물론 뭐 살짝 그 틈틈이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시진핑하고도 물론 만나겠죠. 제가 보기엔 만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그 사이드에서 하여튼 자 이런 나라들은 일정이 잡혀 있고 이렇게 공식 회담 전에 미리 한 방 먹이는 것이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은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누가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은 죽기 살기로 일본을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이 침공을 당하면 일본도 죽기 살기 도와줘야 되는데 일본은 헌법상 해외 병력을 파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가만히 소니 TV로 미국이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해서 일본을 좀 좀 비난했죠. 간접적으로. 일본은 너희들은 코도 안 풀고 그렇게 가만히 안보 우리만 너희들을 지켜주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한테 뭐 안보에 기여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고 우리도 지금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 돼 있죠. 미국이 전쟁을 누가 미국을 침공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죽기 살기로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미국이 죽기 살기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엄청난 겁니다. 이런 조약은 잘 없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은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엄청나게 그런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하고는 그런 방위 조약 없습니다. 물론 나토에서는 그런 조약이 있겠습니다만 나토하고는 강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하여튼 자 독일은 또 뭐 그 나토에 너무 그 기여를 적게 한다고 니들 기부금을 너무 적게 낸다. 돈 좀 더 내라 이런 말이고 인도는 또 최근에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였다고 니들이 왜 관세를 높이냐 이거는 미국이 사실은 먼저 높였거든요.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제재를 가하자 인도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또 불가피하게 또 미국 제품에 대해서 또 중국처럼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트럼프가 또 굉장히 또 상당히 그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는 상당히 친미 쪽입니다. 원래 인도가 소련 가까웠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친미, 친일입니다. 지금 인도는 뭐 그런 상황이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회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